그래서 오늘 기출문제에서 좀 가장 메인 토픽이 될 만한 것이 뭐냐면은, 좀 적어볼게. 자, 오늘 이 영순용 기출문제에서 새롭게 여러분들이 배우실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스킬을 배우실 거고요. 이게 이제 별명이 있거든. 이게 대치동 암흑의 스킬이라고 해서 N축 스킬이라고 해서 그런 거를 배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음, 요런 그 식의 표현에 대해서 봐볼 거예요. 이게 이제 모의고사나 그 모의고사 변형이 이제 내신으로 나오는데 이게 뒤에 이거 영신용에 기출이 되어 있어요. 요 식이 의미하는 게 뭔지 그런 거 배워보실 거고 그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음. 제가 지난 시간에 요거를 이제 언급을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자, 얘를 뭐 왼쪽에다가 F 인버스를 저기 저기 합성을 해주면 I가 돼서 H가 되게 되고 이게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결론적으로 요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다른 방식으로도 접근을 해보면 이 녀석이 FHX인 상태잖아. G 인버스. 그거를 내가 안에 있는 HX를 꺼내는 방법으로 역함수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자, F의 역함수에다가 G 인버스 X를 넣게 되면 HX가 이렇게 태어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루틴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해결하면 되는 건데 자, 이걸 막 내가 지난 시간에 그래프 그리고 좀 이상한 짓을 했는데 그거를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23번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였었고, 예. 그래서 오늘의 좀 주인공은 23번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녀석이 지금 그러니까 같은 함수죠. 얘가 8이라는 거야. 그래서 역함수는 구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K로 두면 됐었죠. 다시 말해서 내가 G.K가 어디에서 8이 나온지를 보면 되는 거고, 결국에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G에다가 뭘 대입하면 8이 나온지를 봐야 되겠죠. G가 다행히 1대1 대응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8인 경우를 생각을 하면 여기가 7이 들어가야만 8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FK가 7일 때. 그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서 그 F가 함수값이 7인 경우를 요 경우와 요 경우에서 다 생각해 보면 되죠. 여기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게 이 변역을 지키고 있는지를 봐주셔야 돼요. 나왔을 때. 자, 이때는 얘가 7일 때 7이 나오게 되고요. 이때는 4가 나오게 되는데 얘는 1보다 큰 범위에서 만족시키니까 오케이, 너 통과가 되는데 7이 나오긴 했는데 쟤는 실제로 그려지지는 않는 애인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만 나오게 돼서 네, K 값이 4만 나오게 돼서 답이 1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굳이 TMI를 그릴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를 봐주시면 얘는 그 이거를 자, 이거를 왜 코시 슈바르츠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자, 개수는 무시하세요. 어차피 튜닝하면 되니까. 1승 합을 알려준 상태에서 2승 합을 물어봤어요. XY의 차수만 보세요. 개수는 어차피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1승 합을 알려줬는데 2승 합을 구하라고 하면 2승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까지 매치가 됐죠. 아, 그냥 단순한 코시 슈바르츠 튜닝 문제예요. 우리가 그거 코이슈페르츠의 튜닝을 안 했을 때는 난이도가 중상이지만 그거를 잘 정리가 됐다면 우리한테 체감 난이도는 중하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코이슈페르츠 튜닝하는 스킬을 다시 한번 정리 공감을 해보실게요. 주어진 조건 써야 되니까 훼손시키지 말고 그대로 예쁘게 적어주세요. 구하는 대상도 구해야 되니까 훼손시키지 말고 그대로 적어주세요. 얘네는 다 구해야 되고 써야 되는 애들. 그 다음에 튜닝, 이 녀석이 노예예요, 노예. 자, 얘는 3x의 제곱이죠. 내적 계산을 해서 x가 나와야 되니까 3분의 1이 제곱이 돼야 돼요. 3분의 1이랑 3x 곱해서 x 나오도록요. 자, 같은 논리로 2분의 y 제곱이죠. 4의 제곱 돼야 돼요. 그래야지 2y가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절대부등식이 완성이 됐으니까 얘 써주면 되는 거죠. n 플러스 m의 값은 자, 얘가 5니까 얘가 25였고요. 그 다음에 얘가 16. 3분의 48이죠? 아, 잠깐만. 9분의 1로 합쳐주면은 9분의 1에다가 16이니까 144, 145. 그래서 145분의 9.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5 되고, 5, 20, 5, 9, 45. 29분의 45 이래서 74가 나왔었죠?
그다음에 17, 17번 오른쪽. 자, 이제 드디어 17번인데, 자, 17번은 먼저 기류법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류법이 어떤 논리인 건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박스를 보시면 어떤 그 명제를 증명해 나갈 때 사람마다 다른 종류의 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길이 반드시 한 개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장단점이 거기 다 녹아져 있는데 이 문제의 장점은 자기가 고생을 대신 많이 해줬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그 역시 또 단점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네 논리를 맞춰야 되는 거거든. 자, 그 상태에서 봤을 때요. 자, 잘 보세요. 먼저 귀류법에 대해 설명하자면 모든 명제는 이분법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모든 조건은. 어떤 진리집합이라고 불리우는 그 P라는 그 영역에 있을 때 P 영역이 이제 여기 참을 가리키고요. 그게 아닐 때는 이제 거짓을 가리켜요. 자, 조건은 이렇게 참, 거짓, 대입하는 그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뀌는 녀석을 명제와 구분되는 조건이라고 배우죠. 근데 그 x에다가 어떤 값을 내가 대입하는 순간 그 조건은 명제가 되기 마련인데 그 대입하는 x가 여기에 해당하는 x를 대입하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명제는 참인 명제가 될 거고 아니면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처음에 다뤘던 조금 어려운 소재 중에서 명제의 거짓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를 대입해서 거짓인 명제를 만들었는데 그 명제를 부정하는 건 이 배경이 되는 조건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거짓인 영역이 되고 얘가 참인 영역이 돼서 대입한 녀석이 참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명제에다가 부정이라는 행위를 하게 되면 무조건 참거짓이 바뀐다고 했죠. 참은 거짓으로 바뀌고 거짓은 참으로 바뀌고 그게 이렇게 이분법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귀류법을 설명을 하면은 내가 어떤 게 참인 거를 증명하고 싶어요. 자, 이분법의 세상에서 참인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부러 거짓에다가 이걸 대입을 한 다음에 모순점을 밝히는 거예요. 여기다 대입했더니 문제가 많더라.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부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참이지 이게 규율법이에요. 그래서 간접증명법의 하나로 그 결론의 반대 사실을 가정하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내가 이 결론을 보이고 싶어요. 그럼 일부러 청개구리처럼 반대 사실로 가정을 하고서 막 잘못된 게 막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비유로 막 너무 이렇게 엉근지로 듣지 마세요. 나 한국 사람이잖아. 내가 중국인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모순점이 막 보이는 거지. 내가 막 한국말도 잘하고 태어난 것도 한국, 집도 한국이야. 그래서 저 사람이 사실은 중국인이 아닌 게 아닐까? 뭐 이렇게 해갖고, 아니, 하여튼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만 더 다르려면. 한국과 중국 사람은 이제 이분법적이 아니어서 적절한 비유는 아니긴 한데, 예, 약간 이제 들어가 보죠. 자, 그 다음에 내가 한 가지 또 빌드업 사실, 그, 서로소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서로소. 서로소는 일단 사전적인 의미는 최대 공약수가 1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제 속된 말로 하면은 공약수가 참 더럽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서로수에서 두 개가 약수 관계가 되려면 하나가 하나의 약수에서 어떤 서로수 A, B가 있어요. 서로수 관계. 걔네가 약수 관계가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2하고 3이라는 서로수가 있으면 하나가 다른 하나의 약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럼 서로수 관계,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1이면서 약수가 될 수 있는 관계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의 숫자가 1인 요 경우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1 맞죠? 그리고 1은 3의 약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서로 수이면서 하나가 다른 거에 잡아먹히는 약수인 관계는 1인 게 유일해요. 이런 거는 그 교과서에 막 명시가 되어 있지 않죠. 미리 알아가야 돼요. 서로소 중에서 서로소이면서 동시에 서로 약수가 되려면 하나의 숫자가 1이어야 한다라는 거를 그 미리 알고 계시면 좋고 아니면 여기서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거 뭐 개념 원리에도 나와 있는 종류의 무리수인 걸 증명하는 문제인데, 자, 이제 따라가 볼게요. 자, 얘를 유리수라고 가정할게요. 무리수라고 보이라고 했더니, 반대로, 자, 얘는 이분법의 세상이 맞아요. 반드시 이분법 세상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실수가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잖아요. 여기다가 무슨 다른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이분법 월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유리수의 정에 따라, 유리수의 수학적인 정의를 알아요? 유리수 배우기 전에 정수 배웠죠. 그래서 그 서로수인 정수의, 아니, 그, 저기 뭐야. 유리수의 정의가
분모가 0이 아닌 정수의 이 나눗셈꼴이 유리수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PQ는 서로소. 이렇게 둘 수가 있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할, 이거 개념원리도 문제가 있으니까 개념원리도 한번 풀어보시고. 양변을 제곱할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잊지 마세요. P하고 Q가 참 공약수가 더럽게 없는 서로소죠. 각각을 제곱해도 여전히 서로소거든. 제곱한다고 해서 없는 저 녀석의 인수를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니까 여전히 서로소예요. 근데 약수래요. 우린 배경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너무 쉽겠죠. 얘가 얼마야? 1이에요, 1. 약수가 되려면. 그래서 그 n제곱이 q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가에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내려가 보죠. 가는 저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왜 하필 얘는 이렇게 분류를 했을까요? 자, 저 표현을 내가 잉여류의 표현이라고 했죠. 자연수를 분류하는 방법으로 이제 2의 배수이냐 혹은 2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죠. 다른 영역이 없죠. 이렇게 잉여류로 분류를 했는데 자, 그때 이제 나에 들어갈 빈칸이 뭐가 들어가고 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 녀석의 이 설명하는 사람의 의도는 모순점을 밝히는 거고 n의 값이 진짜 찾아봤는데 들을 게 없더라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n이 존재하지 않는다, n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프린트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n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여기다가 무엇을 대입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는 거야. 이 k는 지금 자연수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다 자연수니까 제곱을 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자연수하고 그 연속한 자연수가 나야지만 n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앞에가 2였다면은 여기가 4가 되면 안 돼요. 혹은 3보다 큰 3.1이 돼도 안 돼요. 그럼 3이 있어져 버리잖아요. 모순이 안 나온 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속한 게 바로 나와야 개 사이 구간에 존재하지 않는 걸 보일 수 있으니까 선생님 그럼 이거 조금 더 좁히면 그래도 없잖아요. 그럼 얘가 넓어지죠? 아랫게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도 존재하지 않고 얘도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 가운데 있는 2k 플러스 1의 제곱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제곱 떼버리면 양수니까 떼버릴 수 있죠? 연속한 두 자연수 사이에 n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2k 플러스 1의 제곱이 된 겁니다. 이런 거를 막 교과서에서 따로 정리해주지 않죠. 학원에서 얘들아 이게 나올 예정이니까 2k 플러스 1 기억해 이렇게 한다고 나오지 않죠. 이런 게 참 난해한 거야. 차라리 그렇게 뭐 합성함수의 그래프처럼 뻔하게 나오는 거면은 뭐 심화 개념이다 어쩌다 이렇게 명색 붙이고 유사 문제 몇 개 껴붙여갖고 특강식으로 하면 돼버리는데 이런 거는 내가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게 그냥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같이 푸는 이 정도기 때문에 약간의 나의 교육의 맹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붙잡고서 그렇게 설명 듣고 나서 또 다시 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뭐였더라? 하고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런 요소들이 이제 상 최상위 가면 많아요. 내가 얘기했죠. 심화 개념으로 뭔가 최적화돼서 그 선생님 설명대로 했더니 되게 간단하게 나왔어가 커버가 되는 게 중상이랑 약간은 그 애매한 상까지만 그게 커버가 되거든요. 상 최상 문제는 내가 그렇게 딱 정리해준다고 해서 딱딱딱딱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역이 아니어서 그 영역을 다룰 때는 여러분들이 되게 그 사색자가 돼야 돼요. 그쪽에서 이렇게 막 고민하고 막 그런 거. 그 시간만큼 되게 늘기 때문에 그게 되어야 그게 약간 뻑뻑한 게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네, 그게 필요하고요. 어쨌든간 그럼 지금 가하고 나가 결정이 됐죠. 가는 알바는식을 저기 FK, GK라고 할 때그 Q제곱 플러스 2였고요. 얘는 그 다음에 얘는 2K 플러스 1이었어요. 3을 대입하시면 얘는 11이고 잠깐만 근데 6, 2K 플러스 1에 제곱이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3을 대입하시면은 7이니까 49. 그래서 답이 64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18번은 언급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저기, 이구나. 이거 적어두니까 이거 쉬운 문제구나. 이게 있구나. 아, 18의 양의학수. A의 부분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양의학수 그 원소의 알법으로 써볼게요. 1 곱하기 18, 2 곱하기 9, 3 곱하기 6 이렇게 돼 있어요. 원소 6개짜리네. 적어도 한 개. 적어도란 단어는 무조건 여사건을 생각하죠. 왜냐하면은 적어도는 무조건 경우의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적어도 1만 원만 주세요. 그럼 1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다 괜찮기 때문에 그 반대 상황을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적어도 한 개의 6의 양의 약수를 갖는. 자, 6의 양의 약수는 1, 2, 3, 6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분집합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2의 6승인데 어떤 걸 빼주시면 되냐면은 2의 2승. 1, 2, 3, 6을 너네는 안 쓸 거야 하는 케이스를 빼주시면 돼요. 자, 이거를 이해하셨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모든 상황을 종료해 보면 6의 양의 약수를 4개가 있는데 하나도 안 가져가는 경우, 양의 약수 1개는 가져가는 경우, 2개 가져가는 경우, 3개 가져가는 경우, 4개 다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문제에서 답으로 요구한 게 이거 세라고 한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세 갖고 전체에서 빼주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답이 60개가 나오게 되죠. 2의 6승은 6승이어서 64. 그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19번. 19번이 이제 저기 합성함수의 그래프 스킬을 보여드릴 건데, N축 스킬이요. 해보죠. 합성함수 그 그래프 그리는 스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F가 입을 벌려서 G를 삼켰으니까, 네, G를 삼켰으니까 F의 뱃속에 G가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G를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F를 해서 엔딩이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최종함수인 F를 보세요. 자, 첫 번째, 최종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함수인 F를 먼저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아래 공간이 남네. 여백이 B가 있죠. 이렇게 확장을 시켜줍니다. G를 처리를 한 다음에 걔를 다시 F로 대입할 거잖아. 그 눈이 왔다 갔다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 공간에다가 몰빵을 해버리겠다는 의미야. 여기다가 X축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는 0,0에서 1이니까, 그 0에서 0,1이고, 그 다음에 1,0이고, 그 다음에 그 2,2를 지나는,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gx가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은 f의 x축을 없애버리면 어떡해요? 자, 잘 보세요. x축, y축 이렇게 두고서 gx를 새롭게 그린 건데 그 gx를 다시 어차피 f에다 대입할 거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을 gx로 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되셨죠? 자, 그 두 번째.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정의역이 있습니다. 정의역, 타입스. 여러 개가 있어요. 복수형, 타입스. 첫 번째는 진짜 x의 정의역. 지금 얘는 구간함수로서 x가 1일 때 함수의 종류가 달라지게 돼요. 요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두 번째는 gx를 대입할 거잖아. 이 gx도 f 입장에서는 정의역이거든요. 그 녀석이 달라지는 지점, 즉 이거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재밌는 점인데, 자, 내가 이걸로 체크된 지점을 별표 중요하니까 별표 1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별표 1이죠. 그게 우리가 1이라고 알고 있고. 두 번째는 gx가 이제 달라지는 지점이 그러니까 f가 달라지는 점이 역시 x가 1이었기 때문에 즉 gx가 1인 지점 여기를 찾아주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 우리는 스몰 x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두 개가 별표 2, 별표 2-1, 별표 2-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별표가 나오게 되는데 저 세 개의 별표마다 어떤 달라지는 함수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이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자, 보시면 이제 해볼게요. 자, 일단 0에서 1까지 진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진행이 가는 거죠. x축이 저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y가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x가 1로 감에 따라서. y가 여기다가 여기로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 감소하는 방향이 얘한테는 x축 방향이어서 이 경향을 보실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감소하니까 그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게 n축의 최대한 최대 이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방향으로 갔을 땐 증가하던 녀석이 이렇게 가게 되면 감소하는 거죠. 여기 맨 아래에다가는 합성함수의 그 완성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1이죠. 1 이렇게 써주시고 다음 별표 1, 1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얘가 어떻게 돼? x가 0부터 1까지 증가할 때 얘는 여기
이렇게 갈 때 2에서 0까지 감소하죠. 그래서 x가 0부터 1까지 할 때는 결론적으로 2에서 1까지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이걸 다른 식으로도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성함수라는 게 결국에 대입하는 거잖아. 여기서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x인 이 녀석이랑 기울기가 2x인 녀석을 그 먼저 한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x가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떨어지는 기울기 정도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직선의 방정식을 만약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더 진행을 하기 전에 이거를 완전 fn 정석대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거의 막 논문을 쓰시게 되는데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이 별 표시된 거 두 개를 잡고서 g가 뭐 0하고 1 사이에선 함수가 이거고 여기서 이거고 그 다음에 그 분기점이 또 여기에 x좌표가 생기니까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죠? 그 2일 때죠? 2일 때 아니 여기니까 저기 2분의 3일 때거든요. 네? 그래서 뭐 2분의 3일 때도 구간을 나누셔서 각각 경우에 맞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저기 복잡해요. 복잡하고요. 그 다음 계속 진행해 나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별표시 사이를 보면은 지금 내가 여기까지 했고요. 1부터 2까지를 봐볼게요. 1부터 2까지. 지금 x가 근데 1부터 2까지를 볼 때는 여기 별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두 개를 나눠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기가 지금 2분의 3이라고 구해놨죠. y가 1일 때니까 요거 2분의 3이고 그 부분까지 이렇게 별표시를 여기다가 다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별표축이라고 할게요. 다른 2분의 3, 그 다음에 2분의 3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이렇게. 자, 여기를 봐보실게요. 여기를. 자, 절차가 이렇게 되는 거야. x가 어떻게 증가한지를 보시고 그걸로 인해서 gx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시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fgx가 변하는지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순차적으로 하나씩 따라가 볼게. x가 일정하게 증가할 때 y가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방향이니까 0에서 2까지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마지막 절차. 2분의 3 이후의 점. 자, 2분의 3 이후에서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도 일정하게 증가하죠. 자, 이거 많이 해볼 거예요. 네, 너무. 자, y가 일정하게 증가하죠? 그러면 그때 증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부터 2까지 가보시면 그 일정하게 감소하죠. 2에서 0까지. 그래서 이렇게 또 감소하게 됩니다. f가 다른 데서 정의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게 되고 y가 일정하게 증가할 때 최종 y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0까지. 자, 그러면요. 자, 최종의 y가 0인 건 중간에 gx가 2일 때죠. 중간에 gx가 2인 건 이게 2일 때니까 여기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요거 연습을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완성 그래프는 요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내가 이 문제를 본 김에 연습을 한 거고 이 문제는 그 그래프를 다 그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서 여기서 y는 x-2-x 이렇게 그려갖고 교점 여기서 그으셔도 되는데 이 문제 자체는 사실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주문을 받았을 때 여기까지 가는 거고요. 얘는 좀 더 쉬우니까 쟤를 봐볼게요. 실제 이 문제는 풀이가 훨씬 쉬워요. 이건 일부러 이제 풀 버전을 보여준 거고 그러니까 최종 F에다가 축을 더 확장시켜서 별표시 잡는 게 포인트였어. 아이고, 졸려라. 자, 이렇게. 자, 잘 보세요. gx를 내가 여기다 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여기 1일 때, 요렇게. 그 다음에 2일 때, 2. 요렇게. 자, 요렇게 다시 그려 놓을게요. 자, 이 그래프가 이제 여기서 끝이죠. 정의된 거. 자, 잘 보세요. f가 2-x랑 교점이 되는 걸 보는 거거든요. 2-x는 x가 2일 때 0을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요런 녀석이에요. 요렇게 가는 녀석인데
교점이 여기랑 여기가 생기게 되죠. gx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 x 값이 있을 건데 이 녀석의 교점의 좌표, 이 녀석의 교점의 좌표 이렇게가 이제 개수가 답이 되는 거거든요. 정리를 하자면 둘이 같아지는 이제 교점을 찾는 건데 그 F에서의 이제 그 교점이 있겠죠. 결국 이제 F하고니까. 근데 그 녀석의 X 값이 E-X랑 F 요거의 교점인데 Fx랑 E-X의 교점인데 그 만족하는 X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X 자리에 GX가 들어있는 거잖아. 얘들 그 X좌표가 A, B, C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GX가 A인 걸 만족시키는 GX하고 그 상수함수의 교점이 최종 정답이 되는 거라고. 이것도 비슷한 걸 또 할 거거든. 이거 연이어서 할게. 그거 아까 잠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썼던 거. 그래서 이게 답이 여기가 몇 가지 올라가니? 2일 때 X가 1일 때 G가 2가 올라가고 G가 2일 때 0이니까 잠깐만요. 합성함수를 안 그렸구나. 그래서 이렇게 FG를 합성한 그림을 여기다 완성시켜 놓고 나서 이거를 할 필요가 없이 그 이전에 전조 단계만으로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최종 함수 FY 교점이 요거하고 요건데 그거의 X는 G 입장에서는 Y이기 때문에 이렇게 Y로 그어서 그 X좌표의 개수를 세는 거죠.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하고 묶어서 이런 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마침 잘 됐다. 이거 그래프 예시 그리는 게 좀 고민이었는데. 자, 이거 일단 지우고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요 녀석의 의미를 밝혀볼게요. 자, 이게 어떤 성격이 보이시나요? 잘 보시면 안에 들어가 있는 gx가 그대로 나왔네? 이거 어떤 놈이 하는 짓이야? y는 x인 항등함수가 이런 짓 하죠. f는 항등함수일 수도 있지만 항등함수가 아닌 평범한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함수에서 봐볼게. 이 함수가 지금은 연속으로 정의된 x에 대해서는 항등함수라고 부르진 않죠. 근데 여기서 항등함수의 성격을 갖는 애들이 하나도 없니? 자, y는 x를 내가 그려볼게요. y는 x를 내가 여기다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여기서 하나 두 개의 교점이 생기는데 저 녀석들은요. 항등함수 흉내를 내는 녀석들이에요. 그쵸? 왜냐? 0,0 여기 아까 몇 컴마 몇 이게 y는 마이너스 2x 예, x-1 플러스 2니까 2,0이니까 여기다가 y는 x하고 저거 해주시면은 3x 플러스 4 이게 3분의 4라는 지점인데 이 두 녀석은 3분의 4, 3분의 4 저 와중에 항등함수 성격을 띠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f라는 녀석에서 gx를 넣었을 때 gx가 나오는 즉 항등함수를 성격을 띠는 녀석들을 찾는 건데 자, 내가 편의상 여기를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성격을 만족하는 gx가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a 또는 b밖에 없죠. 이렇게 다른 f는 이런 거 성립 못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보이시나요? gx가 a는 0이죠. 이거는 gx 입장에서는 어떤 상수함수와 gx와의 교점이거든요. 그래서 g가 0일 때 b가 아까 3분의 2였죠. 3분의 2일 때. 그래서 최종의 근이 요 녀석과 요 녀석의 x좌표가 최종의 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y는 그 x와의 교점과 어차피 x가 똑같으니까 교점의 x좌표와 같은 y좌표와 같은 y좌표의 상수함수와 gx의 교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식 하나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런 장난들을 할 수 있죠. 4gx 플러스 1, 이거. 이 말이 무엇이냐? fx하고 4x 플러스 1을 생각해 보시면 얘도 나름대로 교점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 교점의 성격을 떼는 gx. 그 교점을 구했을 때 예를 들어서 x좌표가 뭐 a, b가 나왔다. 그러면 그 gx가 a일 때, gx가 b일 때 또 상수함수의 교점을 구해주시는 그때 나오는 x가 최종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합성함수의 그 심화 개념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게 뒤에 23번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까 3개가 나왔었고요. 합성함수 한번 좀 크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도 역시 코시-슈바르츠 문제인데 얘는 앞에하고 좀 성격이 다른 게 튜닝 문제는 아니고요. 잘 보세요. 그 코시-슈바르츠 쓸래, 산술기하 쓸래, 어느 거 쓰는 게 맞을까라고 약간 약 올리는 문제. 자, 얘를 보시면 지금 한 변의 길이가 7이고 외접하고 있을 때 저기 넓이 합의 최소값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변수로서 라지 R과 스몰 R을 주고 접하고 있으니까 연결이 되죠? 그러면은 이걸 더한 게 7 루트 2가 나오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R제곱, 스몰 R제곱, 파이한 거에 4분의 1 한 거에 그 저기 최소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코시-슈바르츠가 제법 익숙해졌기 때문에 1승합, 2승합으로 봐서 1승합을 알고 있을 때 여기 2승합의 최소값을 알 수 있으니까 아주 어렵지 않은 코시-슈바르츠 문제를 파악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약간 코시-슈바르츠하고 산술기하고 기준이 명확하게 쓰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어떠한 그 헷갈림이 드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둘 다 길이니까 양수라고 해서 약간 산술기하로 꼬심을 당합니다. 산술기하고 꼬심을 당해요. 산술기하를 굳이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서 뭐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상황에서 엄연히 말해서 내가 얘를 알기 때문에 이 곱한 거의 최대를 알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 곱한 거를 물어봤을 경우에는 말이죠. 여기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진행이 안 되는 거고 네, 그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선생님 전 머리를 썼어요. 자, 얘를 갖고 산술기하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하고 얘니까 R에다가 요거니까 이거 뭔가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논리적인 연결선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녀석의 최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자 어떤 문자를 갖고서 산술기하도 역시 또 쓸 수 있거든요. 번역에 그것만 맞으면요. 꼭 상수로만 산술기하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 만약에 R 곱하기 스몰 R의 더 많은 최소를 알 수 있다면 그것도 얘기해 볼게요. 산술기하에서 대표적인 오류 케이스 그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는 R 곱하기 R의 최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얘에 대해서 또 최소값을 쓸 수 있는 산술기를 한번 더 쓴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값의 최소값을 이 녀석인데 이 녀석의 최소값이 이거니까 이거의 최소값이 요거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조건이 필요해요. 최소값이 되는 상황이 등호 성립 조건일 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A, B가 있겠고 이제 그 A, B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여기 등호 조건이 성립이 되는데 또 곱한 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어떤 2차식이 나와버린 거야.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근데 그때 2차식의 그 최소가 되는 조건이 뭐 A가 C일 때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요게 성립이 돼요. 이 두 조건이 같다면 이렇게 연쇄적으로 연결돼서 얘의 최소값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많이 까먹더라고. 여기가 이제 실제 이제 이런 식이 나오게 돼. 산술기를 썼더니 여기가 x에 관한 뭐 이렇게 예쁜 식이 모양이 나와버린 거야. 이렇게 여기서는 등호 성립 조건이 얘가 x가 3일 때가 막 예를 들어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해봐. 그럼 이렇게 나오면서 얘는 요건데 이 녀석이 최소가 3이니까 얘의 최소가 3이다 이렇게 해버리시는데 얘는 최소가 되는 x가 1이고 얘는 최소가 되는 그 등호 성립 조건이 서로 다를 때는 이렇게 못 써요. 궤변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어른이 안 쓰실 테니까. 하여튼 그래서 얘는 요걸로 그냥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코시-슈바르츠 문제였어요.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문제가 2개나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합성함수 문제도 2개인가 3개가 나오거든요.
영식요구의 시험 그 선생님 스타일이 똑같은 소재에서 두 개를 낼지언정 무의미한 소재에서 좀 내지 않겠다. 약간 이런 성격이 돋보이고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21번을 봐볼게요. 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일단 진리집합의 그 벤 다이어그램 관계가 이렇게 되는 관계를 고르면 되는 거죠. 무조건 P가 더 큰 것만 허용되는. 그래서 그럼 진리집합을 비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이게 이제 2009 교육과정에만 있었던 부등식의 영역인데요. 이거를 X, Y에다가 대입해도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게 1을 대입하시면 그 2가 돼서 얘는 안 들어가지만 얘는 갖고 있잖아요. 얘는 Q가 더 큰 거예요. 큰 거 적어볼게요. 큰 거. Q가 더 큰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이거는 교육과정 외인데 어, 얘기를 해볼게. 이 직선이 가리키는 게 요거죠. 얘가 가리키는 게 여기 안쪽의 영역이거든요. 얘가 가리키는 게 바깥쪽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딱 같은 그 지점이 원이고 그거보다 작은 쪽이 안쪽이고 그거보다 큰 게 바깥쪽 뭐 이런 영역이어서 그 관점에서도 얘가 그 확실히 크죠. 중심이 똑같은데 그 관점으로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데 0보다 작은 게 왜 안쪽이냐? 그거는 이렇게 설명해 보면 되죠. y에 대해서 나눠보시면 y 제곱이 4-x 제곱이고 그러면 y가 이게 작으려면은 y제곱 마이너스 루트 4-x의 제곱으로 볼 수 있고 이거 빼고 이거 빼면 여기 사이를 가리키는 식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난 교육과정 밖이라서 모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저기 추가적인 원소가 Q한테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봐보죠. 합집합을 해서 전체 집합이다. 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1번은 일단 아니죠. Q가 큰 거니까. 하나씩 다 봐볼게요. B의 여집합이 A다.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이거 그 앞뒤 중에서 누가 더 큰 걸까요? G가 더 크거든요. 왜 그러죠? 이 Q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서로 P하고 Q가 이렇게 여집합인 관계에서 이렇게 전체가 전체고 당연히 성립이 되지만 P가 Q를 이렇게 물고 있어도 성립이 되죠. 그래서 얘가 더 많은 케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전제여서 얘도 Q가 큽니다. 이렇게. 뭐야.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P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거죠. 절대 방정식. 진리집합이 뭐밖에 없어? 0,0밖에 없죠. 얘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거 다 진리집합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절대값. 우리 저기 진리집합 파악할 때 절대값이 나온 거에서 조금 곤혹을 치렀던 적이 있었는데 절대값이 나왔을 때는 일단 떠올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양변 제곱해 보는 거랑 그 다음에 그 절대값 자체가 어떤 거리의 그 거리를 나타내는 걸로 보는 거였고 지난번에 봤던 게 요거였고요. 이게 다른 학교 거. 그러니까 이건 제곱을 해보면 나오게 되죠. 제곱을 하게 되면은 x 거기 xy가 0이다. 어. 얘는 xy가 0이다로 정리가 되죠. 이건 방정식이니까 뭐라고 해요? x가 0 또는 y가 0이다 이렇게 보죠. 근데 얘는 둘 다 0이어야 되죠. 누가 더 큰 건가요? 얘가 더 큰 거죠. 얘도 q가 크게 돼요. 자, x가 0 또는 y가 0이라는 말은 얘가 포함하고 있는 말은 x만 0이거나 y만 0이거나 둘 다 0이거나 얘가 하는 말은 x, y가 동시에 0일 때 이 상황 하나만 가리키니까 q가 더 많은 거예요. 그다음 4번 여기서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말. 여러분들은 그 진리집합을 연산할 때 이고라는 연산을 더 좋아하나요? 또는이라는 연산을 더 좋아하나요? 이거를 더 좋죠. 왜냐면 또는은 가리키는 게 많고 약간 표현이 애매해요. 그래서 이고가 더 좋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또는으로 나왔다면은 대우를 쓰셔서 이고로 바꿔주시는 거를 내가 권고를 합니다. 네, 이고로 나와 있죠. 자, 이 녀석은 xy 곱한 게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얘가 더 이제 큰 조건이 되죠. 왜냐면은 이게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xy 곱한 게 1보다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얘는 곱해서 1보다 크려면 x가 5보다 커도 되거든요. 1보다 큰 게 1보다 큰 거 들어가는 거니까 x가 막 2분의 1 이렇게 돼도 되거든요. y가 막 100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그걸 갖고 있습니다. 4번이 p가 더 큰 거고요. 5번이 이제 필요 충분 조건 냄새가 나죠. 이거 양면 제곱해 보시면 x제곱, y제곱 다 지워지고 xy 남게 되고 여기서 절대값 xy 이렇게 남게 되거든요. 자, 요게 의미하는 게 뭔가요? xy 곱했는 절대값 했는데 그냥 나왔다. xy 곱한 게 양수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xy 부호 같다라는 말이거든요. 너무 안 좋은데? 자, xy 부호 같다. 그 말 저렇게 표현하죠? 자, 근데 자, 요거는 부호가 같은 것 중에 하나이지만 얘는 다른 많은 여지를 갖고 있죠. 얘도 Q가 큰 거예요. 충분히 아니었네. 답이 4번이고요. 그다음에 23번 볼게요. 22번. 22번에서 내가 이제 그 언급하고 싶었던 그게 나와요. 우리 부분집합의 개수를 생각할 때 이 교집합이 뭐다? 요거 되게 많이 다뤘던 요소 중에 하나죠. 지금 A 빼기 B를 먼저 찾아보시면은 A 빼기 B는 1, 3이거든요. 1, 3 이렇게. 근데 그 교집합이 1이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1은 교집합 만들어야 되니까 X에서 반드시 챙겨가야 되는 도시락이고요. 3은 교집합이 되어버리면 안 되니까 챙겨가면 안 되는 녀석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교집합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뭐였죠? 우리 그거 쓸 수 있나요? 부분집합이라는 관계를 집합의 연산을 이용해서 우회적으로 5개로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그거 다 쓸 수 있나요? 구구단처럼? 쓸 수 있나요? 한번 앞에서 써볼게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구단처럼 알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 이번 시험 범위에서. 자, 그거를 먼저 써보고 가보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을 집합의 연산을 이용해서 5가지를 쓸 수 있는데 이거를 구구단처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집합을 했을 때 작은 놈으로 흡수가 된다. 자, 그림을 그려 놓을게요. A가 이렇게 쪼매난 놈이고 B가 이렇게 큰 놈이에요. 그림을 보고 공감해 보세요. 교집합을 하면은 B와 A의 공통은 A죠. 작은 걸로 흡수가 됩니다. 연산이. 자, 합집합을 하게 되면은 큰 걸로 흡수가 됩니다. B로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차집합이 나오게 돼요. A가 B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A가 갖고 있는 순수의 영역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이걸 본 김에 차집합의 5가지 표현도 봐보죠. 차집합은 그 본질적인 의미로 A에서 A 교집합 B를 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A 합집합 B에서 그 B를 빼시면 순수 A가 역시 또 나오게 되죠. 더 중요한 걸 안 했네요. 교집합을 하고 뒤에 걸 여집합을 하게 되면 A 차집합 B가 나옵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되니까 이렇게 썼다고 해서 아끼지 마세요. 이것도 맞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집합을 하게 되시면 자 왜요? 벤다이어 그려보시면 나오니까 이유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 바꿨을 때는 그러니까 여집합했을 때 순서 바꾸면 똑같은 값이 나와요. 다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이것도 구구단처럼 암기가 되셔야 되고 네 번째 이거는 이제 대우에도 해당이 되는 표현인데 자 대우를 하게 되면 진리집합에 이렇게 여집합이 붙게 됩니다. 대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역이 일어나게 되죠. 부정과 역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상황이 바뀌게 되죠. 근데 5번이 좀 잘 안 외워져서 얘만큼을 내가 어떤 이제 밈을 이용해서 외움을 강조하는데 작은 거의 여집합, 작은 여자들이 큰 힘과 합치면 전체가 됩니다. 요식은 그냥 외우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드 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3번이 나오기는 합니다. 양변에 내가 드 모르간의 법칙을 써주면 양변이 같기 때문에 양변을 부정하더라도 여전히 같겠죠. 그래서 이 3번이 나오게 돼요. 기억 안 나시면 이렇게 연결고리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구단 수준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웰지워요 아직 풀기 못했는데 개념 원리 있습니다. 혹은 여기 기본서에 있으니까. 자, 다시 말해서 합쳐서 x가 된다는 건 이거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B가 부분집합이야 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부분집합을 내가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부분집합은 그러니까 x가 이제 이런 상황이죠.
자, x가 b한테 가서, 자, 이게 b예요. b가 이렇게 돼 있고, x가 이게 x예요. x가 b한테 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b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b가 가지고 있는 5, 9를 x는 반드시 챙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불분집하고 삼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끝나는 거죠. x의 개수가. 근데 요거는 저기 중등고에 나왔었나 이 문제가? 그러니까 그거 되게 소프트 버전이에요.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45의 양의 약수 몇 개죠? 자,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5니까 우리 중학교 때 약수의 개수 몇 개? 6개로 배웠죠? 왜 그런지 아시죠? 설명 안 할게요. 그러니까 2의 6승에서 4개를 빼는 거니까 답이 4가 나오는 거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드디어 나왔어요. 23번. 자, 23번에서 아까 이제 빌드업 저기 설명해 줬죠? 그 상등함수 따라하는 거. 그거를 봐보실게요. 그러니까 이거의 문제 굳이 이제 개념을 뽑아내 보자면, 여기 합성함수의 그래프랑 아까 배웠던 이제 그 개념 정도가 될 건데, 만약 그 개념을 굳이 안 쓰시면은 이제 좀 힘든 합성을 해서 합성을 2번 해갖고 그래프 그리고 3번 해갖고 그래프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를 이제 콴다도 돌려봤는데 그 콴다 거기 풀이에서는 이 합성을 2번 한 거에 그래프를 따로 그리고 3번 한 거에 그래서 이 3번 한 거를 좀 되게 막 꺾고 이렇게 하고 그려놓고 교점구에서 구했더라고. 그거보다 더 나은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뭘 봤기 때문에 자 이걸 보세요. F에다가 자 이걸 편의상 우리 F2라고 쓸게요. 두 개를 합성했다고 해서 F2를 넣었더니 F2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너 왜 항등함수 놀이해? 확인되시죠? F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F의 그래프. 일단 합성 그래프를 한번 그리긴 해야 돼요. F의 그래프는 이렇게 돼서 여기가 지금 1인 상태입니다. 자, 그 중에서 항등함수 성격을 띠는 녀석은 항등함수 y는 x가 이렇게 되죠. 기울기가 1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교점이 이제 하나가 갖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음. 자, 그 녀석이 뭔지를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아까 내가 요 의미가 뭐라고 했죠? F2 항등함수 놀이를 하는 녀석이 이 점의 좌표를 구해보면은 제가 이제 x 1보다 작을 때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일 때인데 그게 xy 교점이니까 얘가 2분의 1이거든요. 자, 잘 보세요. 진짜 스토리 연결. F 중에서 항등함수 하는 놀이를 찾으세요라는 말이거든. 그 녀석이 2분의 1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 단계 추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자, F 많은 거 아는데 요 놀이 하는 녀석을 수배하고 있습니다. 찾으세요. 네, 그 녀석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 평행이니까요. 자,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그냥 합성해서 그리세요. 아까 합성 그리기 위해서 아까 배웠던 N축스키를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얘는 자기 자신에다가 합성하는 거죠. 1,0을 여기 새로운 UX축, 그 다음에 여기가 FX, 여기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합성함수니까 FFX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도 이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는 건데, 여기는 이렇게 겹치죠.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합성함수의 두 번째 요건, 그 별 표시를 찾는 건데, 첫 번째 x가 1단계 여기서 이게 꺾어지게 되죠. 두 번째는 이 합성함수 입장에서 이렇게 쓸게요. 정의역이 요렇게 한 번인데, 첫 번째에 대한 별 표시는 다 표시를 했습니다. 꺾이는 지점. 두 번째 최종함수의 꺾이는 지점을 찾으면 여기 1인데 그렇게 해서 1일 때 이렇게 딱 그어보면은 여기 한 번 생기죠. 별표시 2-1, 별표시 2-2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별표시일 때만 잠깐 쉬어가면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하면 최종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잠깐 정리해 보세요. 여기 다른 강의실에서 좀 가져올게요. 파란색 좀. 자, 그러면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죠. 자,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린 합성함수가 자, 여기다가 그려보죠. 여기 아래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합성함수가 2분의 1이랑 교점일 때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잘 보세요. 먼저 여기 0에서 출발을 해볼게요. 0에서. 자, 0에서 여기가 이제 1이죠. 0에서 1까지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그 세 단계에 걸쳐서 0에서 1까지 갈 때 일단 첫 번째 함수는 그 1에서 0까지 떨어집니다. 그게 1에서 0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최종 함수에서 1에서 0까지 떨어질 때 0에서 여기 1까지 증가하는 걸 의미해요. 결론적으로 0에서 1까지 증가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별표가 있죠? 이 별표 이쪽은 이제 음수의 영역이니까 음수의 영역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x가 그 0 이하로 간다라는 것은 x가 0 이하로 갈 때 그 저기 일단 f는 마이너스 1부터 계속 증가를 하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방향이 지금 이거야. 네, 잘 따라오세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0 이하로 이렇게 갈 때 마이너스 1부터 계속 커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거 양수부터 해볼게요. 미안합니다. 1보다 커지고 요 지점이 몇이죠? 요 지점이 별 2-2가 별 2-2는 이게 1일 때입니다. y값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1일 때 x가 2일 때 1이 되죠? 1보다 큰 거에서. 자, 1부터 2까지 움직이는 걸 한번 해볼게요. x가 1부터 2까지 증가할 때 0에서 1까지 증가하게 되고 0에서 1까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1에서 0까지 또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몇 번 남았냐? 여기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왼쪽에 한 번 남았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아래 거, 오른쪽 끝 먼저 해볼게요. 그럼 x가 2보다 커지게 되면 여기는 일단 첫 번째 y는 1부터 계속 커지게 되는데 걔가 1부터 계속 커지게 되면 0부터 계속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W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그려보면은 이렇게 먼저 그려놓고 시작할게.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자, 여기 다시 가볼게요. 자, x가 0보다 작아지게 되면 이 노란색을 먼저 보세요. 0보다 작아지게 되면 마이너스 1부터 계속 커지게 되는데 마이너스 1부터 계속 커지면 잠깐 이 방향이 왜 있거든요. 0보다 작아지면 0보다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 녀석은 계속 커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1부터 1부터 미안합니다. 내가 이걸 잘못 봤어요. 자, 노란색을 먼저 봐보세요. x가 0부터 작아지게 되면은 얘 입장에서 이걸 자꾸 내가 마이너스로 했네. 미안해. 1부터 계속 커지게 되는 거죠. 자, 1부터 계속 커지게 되고 이게 1부터 계속 커지게 되면 최종 이제 하얀색을 보세요. 1부터 계속 커지게 되면 0부터 계속 커지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W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 이제 이 녀석과 2분의 1의 교점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디가 2분의 1이냐? 이렇게 요 가운데가 2분의 1이 되게 됩니다. 합성함수 그래프하는 걸 조금 더 나중에 더 보여드리고 여기가 2분의 1이 되는 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왜 저기 2분의 1 되는 걸 어떻게 구하는지. 일단은 이 상태로도 답을 낼 수가 있어요. 대칭성을 이용해서. 지금 이 문제에서 x의 개수가 1이잖아. x의 개수가 1이 아니라 다른 걸로 주면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1이라서 이 기울기도 1이고 이 기울기도 1이에요. 같은 점에서 만나죠. 근데 기울기 절대값이 같죠. 대칭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중점이 이 녀석의 2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 4거든요. 이게 답이 2였는데 1에서 되는데 2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2죠? 미안합니다. 자, 이거의 중점은 요거니까 얘하고 더하면은 0의 2배니까 안 나오고요. 얘하고 더한 게 2니까 답이 2예요. 맞아. 이거 또 2배를 했네.
이렇게 되는 문제고요. 대칭성을 이용해서 여기서 엔딩이 가능하고, 만약에 식이 여기 개수에다 장난질을 쳐서 진짜 계산으로 여기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될 때는 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대칭성이어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만 그리게 되면은, 그리고 2분의 1이 여기 아래인 것만 확인이 되면 대칭성 여기서 대칭성 엔딩인 문제인데, 일단 이렇게 점 하나, 특이점 하나 보시면 되거든요. x가 1일 때잖아요, 여기가. x가 1일 때 그 점을 따라가 보세요. x가 1일 때 첫 번째 y는 0이고 첫 번째 y가 0일 때 두 번째 y는 1이죠. 그래서 1이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사이에 있는 건 일단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점의 좌표는 이렇게 특이점 이렇게 따라가서 구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특이점 구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숫자도 좀 이상하거나 그러면은 이거 직선의 방정식을 또 구하려면 구할 수도 있어요. 그 구간별로. 이렇게 다 그리고 나서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에서 조금 심화된 내용 맛보기를 하나만 하자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여기가 볼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림 지저분하니까 똑같은 그림을 재활용해서 볼 건데 깔끔하게 봐볼게요. 볼록에 대한 정리를 첫 번째로 해드릴게요. 볼록. 지금 기본 이 녀석의 그래프에서 좀 변형을 일으켜 볼게요. 이 녀석은 볼록이 없는 이러한 최종 함수 f와 똑같은 녀석이긴 한데, 이러한 1차 1단계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함수 설정에 따라서 여기가 이렇게 볼록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까지 한번 맛보기로 생각해보면, 얘는 진짜 좀 가볍게 봐볼게요. 왜냐면 지금 이미 오늘은 그냥 N축을 처음 경험한 걸로 이제 의미를 둬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갈 때 뭐 여기 영향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하얀색이 이렇게 내려올 때, 노란색만 내려올 때, 둘 다 내려올 때 각각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봐볼게요. 먼저 써갖고 봐볼게. 첫 번째, 노란색이 지 혼자 아래로 볼록 아볼이 될 때, 이 상황을 봐볼게요. 자, x가 0부터 1까지 이렇게 증가를 하죠. 일정하게. 그때 y가 어떻게 증가하지를 봐볼까요? 감소는 하는데 처음에 급격하게 감소를 하죠. 처음에 급격하게, 이게 포인트야. 처음에 급격하게. 이 두 개가 키워드예요. 급격하게.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1에서 0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렇게 볼 건데, 처음에 급격해지니까 얘는 증가하죠. 그 처음에 증가할 때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데 처음에 급격하게 감소해요. 처음에 급격하게 감소하니까 처음 처음에 처음에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 증가하는 게 급격하게 돼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렇게 아래로 굴러길 때 x가 증가할 때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급격하고 나중에 안 맞아. 처음에 급격하게. 그러면 여기서 증가는 하는데 처음에 급격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아니 반대로, 골라줘서 미안합니다. 자, 지금 x가 0에서 1까지 바뀌는 상황을 봐볼게요. x가 0에서 바뀔 때 fx가 그 1에서 0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이 처음이 좀 급격합니다. 이렇게. 네, 아래로 누를 때. 그러면은 이제 fx를 보시면 그 녀석이, 얘가 이제 1에서 0까지 가는 건데 처음이 급격하니까 이렇게 되게. 이거 제가 이따 정리 좀 다시 해볼게요. 이따 오늘 끝나기 전에. 처음에 이게 아니었는데 좀 뭔가 말려갖고 이따 좀 다시 해볼게요. 미안합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죠. 아까 저기 아니었는데. 24번, 25번을 가볼게요. 24번은 그 기준값 무빙의 문제죠.
자, 이거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꼴이야. 그죠? x가 2하고 a가 기준값인데 사이 구간이니까 2가 여기 있고 a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일단 이렇게 놔볼게요. 그거에 사이 구간이에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a가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 녀석은 이제 4하고 b예요. 4하고 b. 근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p가 q보다 작아야 된대. 자, 이런 상황이어야 된대. 부등식에서 q가 더 커야 된대요. a, b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인데. 자, 그러면은 지금 4가 분명히 여기 있으니까 2하고 4는 위치가 결정돼 있죠? 자, Q가 P를 먹으려면은 먹는 그림이 이제 요렇게가 하나 나오죠. 이게 B. 자, 이런 케이스가 하나 나오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림이 얘는 이제 요걸 때고 A가 2보다 작은 케이스에서는 4가 여기겠고 자, B하고 4를 구할 때 지금 여기서 B가 4보다 커버리면 절대 불가능하죠? 자, 이 경우에서 요렇게 케이스 1, 케이스 2 될 수가 있죠. A가 0보다 크다. 자, 이런 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0보다 크다. 이렇게. 지금 이 두 가지 케이스에 어떤 저기 모순점이 없어요. 뭐, 금지된 걸 했다거나, 아직은요. 그죠?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1부터 진행을 해보죠. 케이스 1은 이제 B가 2보다 더 커야 됩니다. 아니, 2가 B보다. 두 번째,4가 A보다 커야 됩니다. 이 기무빙 유형이라고 해서 얘는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중요했었죠. 자, 그래서 그거 안 되는 케이스가 이게 유일하다고 했었죠. 속이 시커먼 케이스. 요 케이스요. 요 케이스는 이제 등호가 안 들어간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클 때는 이렇게. 근데 얘는 둘 다 터치된 케이스여서 그냥 논리 판단을 해보세요. 이 B가 이 위에 올라가도 여전히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건 조심해야 될 것이 경우를 나눴기 때문에 이 대소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뭐 AB의 구간이 나왔는데 이 구간을 이제 위배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서 그러면은 잠깐만요. 케이스 2도 써볼까요? 케이스 2에서는 저기 2하고 B, 4는 대소관계가 정해졌으니까 B하고 A 대소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AB가 좀 변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수 AB의 순서상 저의 개수를 구하세요. A는 지금 2하고 4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그림을 보시면 A가 될 수 있는 거는 4보다 작지만 2하고 3 사이, 2하고 4 사이에 있어서 A, B를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A가 2, 그 다음에 3, 4.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가 될 거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0보다 크거나 같고, 저거니까, 케이스 1에서, B는 어떤 거 가질 수 있죠? 0, 1, 2까지 가능하죠. 자, 이 케이스 1에서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는 0, 1, 2가 가능하고, A는 2, 3, 4가 가능하죠. 2, 3, 4. 2, 3, 4. 그래서 여기서 9개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우를 봐볼까요? A, B 둘 다 2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둘 다 0보다 커야 돼요. 두 정수. B가 0일 때 A가 될 수 있는 건 0이거나 1 될 수 있죠. 그리고 A가 2까지 될 수 있죠. 근데 A가 2가 돼버리면
겹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 케이스 1을 A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케이스 2를 A가 2보다 확실히 작은 거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2보다 작아야 되니까 0하고 1만 되고요. B가 1일 경우에는 A가 1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총 3개가 나오게 됩니다. 12개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거 네, 그렇게 12개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해갖고, 걔는 모든 케이스를 좀 헤아려줘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25번. 자, 요거에 대해서는 먼저 이차함수에 대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차함수란 데서. 이차함수의 가장 시그니처 포인트는 여기 꼭지점과 그 꼭지점을 이제 세로로 연결하는 이 축입니다. 축. 이참수란 녀석은 모두 저 축에 대해서 선대칭 도형을 이루게 되는데, 자, 내가 여기 이 축의 방정식을 A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어떤 상수함수를 그려서 그 상수함수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알파 베타의 중점으로 항상 A가 위치하게 되는데 어디에 있건간 말이죠. 이게 왜 그런지 증명을 간단히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X축이라고 했을 때 그 X축의 두 근을 이제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1, 2로 만들고 그럼 인수 정리에 의해서 내가 저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K 값으로 말이죠.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된다. 베타를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상수함수하고 그 교점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분의 합이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내가 X축과의 교점이 이게 0일 때죠. 근데 이거를 내가 다른 상수함수인 뭐 3이라든지 4라든지 그걸로 바꿔볼게요. 자, 이거를 전개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우리 두 분의 합을 결정짓는 게 A하고 B죠. 1차항이랑 2차항이 개수란 말이야. 이 상수항을 넘겨서 빼준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타격을 안 받죠. 여전히 두 분의 합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상수함수는요. 자, 그래서 그 저기 두 점에서 만나는 상수함수와 관계없이 그두 분의 합의 절반이 항상 이제 A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럼 왜 하필 절반이 여기가 나오냐면은 그거는 전개해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상수함수 대충 긋고 그거의 중점이 무조건 그 축이나 꼭지점의 X좌표라는 겁니다. 그걸 확인해 볼게요. 합성함수가 많이 돼 있죠. 합성함수 문제 세 번째인가 나온 거거든. 합성함수가 애들이 이제 방금 함수값을 구한 거를 또 x로 대입하고 이런 게 메커니즘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거를 이제 변별력으로 넣으신 것 같아요. 자, 이걸 봐볼게요. f 이렇게에다가 fx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자, 그게 0. 자, 첫 번째 예를 한번 봐볼게요. f에다가 뭘 넣으면 0이 되죠? 마이너스 3하고 1을 넣으면 0이 되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야 될 그 정의역은 마이너스 3 또는 1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내가 또 여기서 1단계. 여기서 두 번째 물음을 할 수가 있어. F에다가 뭘 넣어야지 마이너스 3이고, 뭘 넣어야지 1인가? 자, 뭘 넣어야지 1이죠? 1이 한 1쯤에 있겠죠. 자, fx에다가 뭘 넣어야지 마이너스 3인가요? 마이너스 1 넣어야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1일 때, 랑요. 그 다음에 또는 뭘 넣었을 때 1이지? 1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를 일단 그냥 적당한 수 k라고 할게요. fx에다가 k를 넣으면 그 저기 1이 나오게 됩니다. 너 K가 어딘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K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일단 저기 0보다 크고 구해볼 수도 있는데 그냥 구해볼까? 아 근데 fx식 자체를 지금 구할 수가 있구나. 아닌가? 최고차원 기술 모르나? 이렇게. 자 그럼 아까처럼 마지막 파이널 과정이 f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 나올 때 마이너스 1이죠. 이게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된다고.
fx랑 마이너스 1, 이 녀석의 이 두 교점을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녀석인데 fx가 k일 때 두 교점인데 그 k 값이 여기만 그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fx가 예, 1일 때 fx가 1일 때 그 x의 값은 1보다 큰 어떤 녀석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네, 보이시나요? 자, 저기 자, 보이실까요? 이 f가 1이 나오려면 이쯤 그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들어가야 될 x의 값이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가 1보다 큰 어떤 k가 나온다는 1보다 큰 k가. k가 1보다 커요. 그러니까 지금 1보다 큰 k니까 적당히 여기라고 쓸 수가 있죠. 어딘지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이거 x값 다 더하면 몇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거는 가운데 거 2배. 이거 더한 건 가운데 거 2배. 이 참수의 대칭성, 등차 중앙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 1의 두 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예요. 5번이고요. 이게 마지막 문제였고요. 그러면 네, 정리를 해보시고 화정법 거 봐볼게요. 화정법 거 앞에 좀 대체적으로 했고 18번이 좀 제일 어렵거든요. 18번에 대한 좀 팁까지 얘기를 하고 맞죠. 18번의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조건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거거든.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문제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정리해 줄 만한 심화 개념이 없고요. 이 조건이 창의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이거 관련된 건 뭔가 외워가도 저 형태가 또 바뀌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회성으로 이 조건이 여기에서만 사용되고 폐기가 돼서 다시 만날 일이 거의 없는 복잡한 조건이에요.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실전에서 이런 걸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완전 순수 배경 지식이 아니라 역량으로 풀어야 된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낯선 조건을 만났을 때, 낯섰지만 우리가 사전에 준비하는 게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낯선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념이거든요. 기초 체력이 있으면은 어떤 운동을 새로 시작해도 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결론이 깨작질이거든요. 깨작질. 어. 지금 문제를 읽어보시면 M하고 K가 다 자연수인데 이런 관계를 된 자연수예요. 그냥 대입을 해보세요. 대입을 해봐야 뭔가 보이거든요. 이것만 보고서 딱 못 알아고 안 보여요. 무슨 부분집합의 성질 이용하는 거 있고 그런 거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해봐야 돼요. 자, M하고 K하고 1일 때, 자, M이 1이고, 자, K가 1일 때, 그때 I1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한번 차분히 나열을 해볼게요. F이랑 G1이죠. 이건 이제 연립하는 거, 이제 이렇게 합성하는 거니까. 요거 2고요. 요거 1이에요. 참고하실 게 이거 잉여의 표현으로 나머지가 항상 2인 거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항상 1인 거죠. 더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라져서 두 개 더한 건 항상 6x가 되니까 항상 6의 배수가 나온다라는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예상해두면 내가 더하기 잘못해서 막 7 나왔어. 그때도 7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거 깨작질 하다가 하나 삐끗하면 이게 주주에 다 나가리잖아.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생각해 줄 수 있고요. 6의 배수가 안 나오면 계산 틀린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1 대입하시면 6 나와요. 그래서 두 개 6이고 여기 m에 1일 때니까 얼마가 나오죠? 2가 나오게 되죠. 그 어, I1이 IK가 1일 때는 이렇게 하나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K가 M은 K가 2일 때 M이 1, 2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2일 때 이렇게 하나 올려볼게요. 그러면 M이 1일 때가 포함이 되는 거니까
예, 그거 생각하시고 m은 1, 2일 때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합성함수가 되는 게 어려운 건데 그걸 좀 메모를 해놔야겠다. 그러니까 이때 좀 아래에 쓰시고 k가 1일 때 g일 값이 4였죠. m이 1일 때 이게 2였죠. 그래서 6이 됐던 거잖아. 그걸 좀 메모를 해볼게요. k가 2일 때는 여기다가 이 4를 다시 대입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13이 나오거든요. 네, 오른쪽 저 녀석이. 그러면 이제 m이 1일 때는 2였으니까 그 여기서는 이제 2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m이 1일 때는 2가 한 번 나오고 m이 2일 때는 그 2를 다시 한 번 대입하시면은 5가 나오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I1이 어떻게 결정이 되죠? m이 1일 때는 그 두 개 더한 거에서 3으로 나눈 거니까 5가 들어가겠고요. m이 2일 때는 두 개 더한 거에서 저기 9로 나누는 거니까 2가 나올 거예요. 2 다시 나왔네요. 뭔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세 번째 하게 되면 규칙성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K가 3일 때가 이제 세 번째 케이스죠. K가 3일 때는 13을 다시 넣어서 그 저기 39, 40인 케이스죠. 이렇게. G가 말이죠. K가 3일 때는 M이 1, 2, 3이 될 수가 있는데 M이 1일 때는 아까 2였고 얘가 5였으니까 5일 때 다시 대입해 주시면은 14가 나오게 되죠. M이 1일 때는 어떻게 나오죠? 두 개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는 거니까 14가 되고요. 그럼 여기서 왠지 5하고 2 나올 것 같지 않나요? 네. 여기 45에서 9로 나누는 거니까 5하고 2 나옵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제 규칙이 파악이 됐죠.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규칙이 일어날 거라는 걸 이거 보고서 누가 맞출 수가 있어요. 그거를 시험지 사전에 빼돌리지 않는.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 할 때 내가 무슨 짓거리 하게 될까? I4에서 아래부터 출발할까? 아니죠. 14, 5, 2 쓰시고 그래서 M이 4일 때 K가 4로 올라가죠. 이것만 계산해서 여기다 추가하면 되겠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제 멈추래? 원수의 최대값을 이제 A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K 값. 그러니까 요 나 조건이 이제 정지 요건이죠. 저거 만족하면 이제 멈춰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IK하고 A하고의 교집합이랑 그 저기 B의 교집합의 개수, 그러니까 윤석이랑 A의 교집합의 개수가 저기 다 해서 4개일 때 멈추라는 거죠. A 그럼 집합 A가 뭔가요? 각각의 집합을 A, B라고 하자. 그러니까 요 집합이 A고요. 요 집합이 B예요. 자, 지금 멈출 요건이 되나요? 안 되죠. 여기서는 지금 2, 15, 14 3개인데 여기서는 40이니까 아직은 안 되죠. 근데 IK랑 저기 A랑 B, A, B. A는 저 합성함수 다 축축한 거니까. 그럼 M4일 때는 뭐 나오죠? M4일 때는 K가 4일 때는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보죠. 음. M이 4일 때는 14를 다시 대입해서 42에다가 41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다 집합 A인 거죠. 다음에 K가 4일 때는 40을 대입해서 121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은 규칙이 봤을 때 이게 계속 추가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41이 추가가 되죠. 자, 그러면은 비로소 I4에 왔을 때 2, 5, 14, 41이라는 규칙이 여기서 이렇게 생기게 되죠. 4개가. 그 다음에 이 G는 지금 교집합이 안 생기죠. 뒤에서는. 그러니까 얘는 공집합이 나오죠. 그래서 멈추는 건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선생님, 왜 여기서는 교집합이 안 나온다는 걸 단정할 수가 있죠? 요 녀석을 보시면은, 저기 뭐야, 잉여류 성격에서, 어,
gx라는 녀석을 보시면요. 그 다음 녀석이 요거잖아. 얘는 결국에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항상 1인 애들만 모여있게 되거든. 잉여의로 분류해서. 근데 이 녀석들의 성격을 보시면요. 지금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 애들만 모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잉여류에서 완전 다른 그룹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교집합이 없는 거를 또 확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멈추게 되면은, 자, 최대값이 41이죠. 그리고 저 K가 4니까 답이 2번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이 문제에서 이제 좀 전달하고 싶은 바는, 어, 이건 대입해서 나열을 해보고 이런 작업을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수능 모의고사에서 수열이나 이제 그 시그마 문제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내요. 대입해서 규칙성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요거는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되게 난이도가 있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로 이제